네, 이준석 당대표 얘기입니다. 어제도 저희가 계속 다뤘습니다만은 이준석 대표가 이 전선을 계속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확장된 전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안철수 의원입니다. 자, 윤핵관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이준석 대표는 안철수 의원에게 이렇게 전선을 확대해 가면서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고 있을까? 그 내막을 좀 저희들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듣겠습니다. 포항에 가시는 배경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입장이 있으신가요? 갑작스러운 일정이 아니고요. 그 김영식 의원실에서 예전부터 그 원자력 관련해가지고 방문 일정을 잡아달라고 했던 것이고, 혁신위 관련해서 또 발언하셨던 김정재 의원님 지역구도 포항이다 보니까 무력 시위다 뭐 이런 말까지 다. 김정재 의원이 솔직히 말하면 뭐 저에 대해서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제가 포항 방문하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예, 사실 김정재 의원의 그런 어떤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한 당대표에 대한 공격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뭐 어차피 포항 시민들에게도 지지받지 못할 행동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제가 그렇다고 해서 포항을 못 갈 이유는 없다. 김정재 의원이 무슨 포항 영주도 아니고. 대통령께서 연방 교청 거절하시면서 앞으로는 일제나 사유를 좀 거절하려고 만나는. 어제 그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 누가 했는지도 확인되지 않는 발언이고, 바로 대통령실에서 또 그것과 상반되는 입장이 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매번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익명 보도로 튀어나오고, 그것을 또 대통령실에서도 또 반박하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야 되는 상황이 지방선거 이후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연한 상황 아닐 것이라 보고,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대통령실과 그리고 당 간에 불화를 일으키기 위해 가지고 계속 이런 익명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제 앞으로 익명발로 나오는 인터뷰들은 어지간해서는 다 무시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어제는 조용한 행보를 보였던 이준석 대표가 오늘은 포항을 방문했고요. 그 연평해정 행사에 좀 참여해서 기자들 질문에 이제 답을 하는 모습까지 좀 봤습니다. 최 의원님, 네. 지금 김정재 의원이 지금 혁신위가 꾸려져 있는데 이 혁신위 의원 5명이 이준석 대표의 다 측근들 아니냐? 그렇다면 결국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준석 대표의 사조직 아니냐라는 말을 했더니 해당 지역구인 포항을 갔습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인가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포항을 가신 건가요? 작년 그 대선 때 예. 그 떠오르지 않습니까? 장제원 의원 여기에 개입하지 말라고 하고 바로 어디를 갔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장제원 의원 사무실 갔습니다. 부산에. 예. 그게 저는 바로 대자비가 그러니까 바로 이제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간 거다. 그렇죠. 포항을? 아니 이게 뭐 예. 물론 뭐 저 포항 영주도 아니기 때문에 물론 갈 수 있습니다. 김 의원이. 그러니까 저는 이준석 대표가 저렇게 맞받아치는 정치에 너무 익숙하고 너무 치열하게 저는 한다는 게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순화하고 예. 조금 더 숨고르기를 해도 될 텐데 바로바로 여기 대해서 직자적 대응이 나서거든요. 침묵이 하루를 안 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물론 이제 뭐 그 포항 갈 수는 있습니다만 예. 저런 식으로 그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바로 받아치는 듯한 모습이 저는 과연 저 그 대표가 지금의 이 갈등을 좀 진정 국면으로 이끌어 가야 되고 7월 7일까지 조금 대통령이 지금 순방 중이기도 하고 7월 7일까지 윤리가 자신을 둘러싼 윤리 결정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예. 저렇게까지 그 각을 세우는 듯한 일정과 저런 보폭들이 과연 다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김정재 의원이 물론 이제 의견은 낼 수 있어요. 예. 지금 혁신이라는 게 이준석 대표가 당내에서도 약간 논란의 소진이 좀 있습니다. 왜냐? 공천 문제를 건드린다고 하니까 사실 근데 공천 문제라는 게 다들 그 아주 공명정대하게 불편부당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얘기는 늘 하지만 예. 항상 보면 이게 이제 그 언제나 양날의 칼이 돼서 돌아왔어요. 그러면 저는 이 문제를 굳이 조금 그 논의를 뒤로 하고 그냥 당의 혁신 다른 쪽으로 외연을 넓히고 대중정당으로 좀 더 가보자 이렇게 가도 될 텐데 굳이 공천 문제를 건드리면서 당의 예민한 부분을 건드렸는데 지금 이 얘기가 나오면 조금 이제 수습하고 갈등을 진화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도 데드크로스로 접어들었다는 상황에서 이 사실 이 당내 분열 상황도 일정 부분 역할을 한 거거든요. 우리가 정부 여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들을 좀 감안한다면은 이준석 대표의 언행과 저렇게 직자적인 대응의 예. 모습들이 너무 날카롭고 너무 치열해서 보는 사람들이 혹시나 시작은 굉장히 청년 같았는데 지금 또 기성세대화된 것 아닌가라는 또 의구심을 예. 줄 수 있으니까 조금 조심했으면 좋겠다는 예, 생각입니다. 당내에서 이제 여러 걱정하고 또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이 당내 이런 갈등 상황에 대해서 좀 부끄럽다 이런 이제 얘기까지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요. 어제 하루 조용했더니 언론들이 다 자맹한다고 막 기사를 써대니까 오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아예 대놓고 포항을 갔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예. 하셨고 또 연평해전 행사에 가가지고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을 좀 풀어놨습니다. 그 얘기들 풀어놓은 것 가운데 안철수 의원과 관련된 얘기가 좀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도 물러서지 않고 이준석 대표의 갈등설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 듣고 와서 안철수 의원의 운명까지 같이 더불어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했던 발언은 사석에서의 발언이었고 안철수 대표가 그렇게 하면은 비읍시읒 되는 거지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저는 그것이 문제가 될 만한 발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우리 당에는 간만 보는 인사가 여럿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만 보는 인사가 특정 인사를 지칭한 것은 아닙니다. 어제 SNS에 다음 주에 간장 한 사발 들이키듯이라고 쓰셨는데 네. 혹시 감히 안철수 제가 원래 페이스북에 쓰거나 아니면 제가 SNS에 발표하는 입장에 대해서 따로 구현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원래 여러 가지 해석의 가능성을 놓고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철수 의원이 어제 이제 이준석 대표의 공격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2016년 총선에서 본인이 20% 이상 이긴 게 상처가 됐을 수도 있다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 안철수 대표가 2016년에 살고 계신가 봅니다. 예, 뭐 그런 거 평생 즐기십시오. 예. 의원님 오늘 여기 오신 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좀 저녁에 겨냥한 굉장 사과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혹시 한 말씀? 무슨 말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뭐 속이 타나 보죠. 혹시 뭐 간장에 대해서 따로도 하신 말씀 없으시죠? 저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한국말인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뭐 속이 타나 보죠. 예, 두 사람은 사실은 글쎄요 묘한 인연을 갖고 있습니다. 뭐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 묘한 악연이라고 부르는 게 더 적절할지도 모르겠습니다. 2011년에 서울시장 다시 한번 돌려주세요. 2011년에 이제 정계에 입문했고요. 안철수 의원은 서울시장 후보로 입문을 했죠.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2012년에 이 박근혜 비대위원장 박근혜 퀴즈로서 이제 정계에 입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노원에서도 또 이제 한번 붙게 되죠.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이기면서 이제 그때의 서운한 감정이 있지 않았나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한때는 같은 배를 타고 또 때로는 치열한 경쟁적 관계를 보여줬던 두 사람. 지금은 다시 극과 극으로 갈라져서 싸우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간장 한 사발 할 듯하다라고 할 때 그 간은 간철수의 간을 말하는 걸로 이제 언론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선거 때 20%포인트 이상 자신한테 패배한 것이 상처가 된 것 같다라고 하면서 자극을 하자 안철수 대표는 아직도 과거에 살고 있나 보다 평생 즐기십시오라고 하면서 특유의 이제 비꼬는 말투로 대응을 좀 했습니다. 자, 윤경호 의원님, 두 사람은 이제 정치 입문 시기도 좀 비슷하고요. 그리고 서로 경쟁 관계였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한편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5월 동주라는 이제 고사성어도 좀 생각이 납니다만은 지금 안철수 대표가 여러 가지 이제 전선을 확대해가는 중에 안철수 의원이 있습니다. 정말 윤핵관은 안철수 대표를 이준석 대표를 대표직에서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당대표 자리에 안철수 의원을 앉히고 싶어 하는 걸까요? 그런 것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의원을 지금 주된 공격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런다면 저는 좀 이해가 가요. 예. 근데 그런 징후를 제3자인 저희는 잘 못 읽겠어요. 이를테면 예. 윤핵관이 이준석 대표를 밀어내고 다시 옹립할 다른 대표 후보로 안철수를 생각하고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저는 좀 갸웃해요. 아, 그래요? 예, 그런 점에서 도대체 지금 집권 여당 내에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새로 의원이 된 예. 과거의 국민의당의 대선 후보 그리고 이번 대선에 나름대로 공동정부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그래서 지분이 꽤 있는 예. 이 둘이 왜 싸우는 거죠? 전 그게 굉장히 지금은 꼭 국민의힘의 당원이나 국민의힘의 지지자 아니어도 잘 이해가 되나? 예,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혹시 진짜 왜 싸우는지 아시는 분 있어요? 그러니까 윤핵관이 안철수 의원을 당대표로 밀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전선을 확장해 간 것인지 근데 또 윤경호 의원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정작 윤핵관들은 안철수 의원을 대표로 밀 생각이 전혀 없다 이런 얘기도 최근에 들려오거든요. 제가 질문을 했으니까 제 스스로 답을 저는 가지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이준석 대표가 아까 최수영 의원께서 젊은 정치인이었는데 이미 지금 노예한 기성 정치인처럼 돼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이 초창기에 이 종편 또는 다른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토론자로 나올 때 제가 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버드에서 아마 이준석 대표가 더블 메이저를 했을 거예요. 예. 경제학과 뭐 컴퓨터 관련된
그런데 하버드에서 학부를 4년 다닐 때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라는 예. 얘기를 했어요. 저는 어디 가서든지 토론을 하면 지지 않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그게 굉장히 기억에 남아 있었는데 지금 이준석 대표가 정치인 이준석이 하고 다니는 행동이 그거와 저는 굉장히 연결이 지어진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는 본인이 좀 궁지에 몰리거나 아니면 본인이 좀 공격을 당하면 예. 누구든지 하나 주된 공격 대상을 항상 바꿔가면서 설정을 해서 예. 거기에 언론의 주목이 가도록 그렇게 지금 끌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굉장히 생산적인 뭐 정책에 있어서의 어떤 이견이나 이런 거냐 아니면 그저 논란거리가 일어나는 말싸움에 불과한 거냐. 제가 보기엔 지금 후자인 것 같아서 예. 그래서 둘이 왜 싸우느냐를 제가 묻고 있는 거고 이게 지금 얼마나 한심해 보일까라는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예. 조언을 합니다. 자, 이렇게 당내에서는 점점 이 싸움의 대상, 전선이 확장되고 가고 있고요. 7월 7일 윤리위를 앞두고는 본인에게 굉장히 불리한 증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성접대를 했다라고 하는 성접대 제공자인 김성진 씨 변호인 측에서 이런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당시에 접대 후에 박근혜 시계를 이 대표가 자신에게 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접대가 사실이다라는 것을 굉장히 암시하고 있는 거죠. 박시계 받은 적도 없고 거짓말을 해대며 장난친다. 1년 번호 확인해보자.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시계 얘기는 제가 참 당황스러운 게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그 선거 이후에 그러니까 그 선거라는 건 2012년 12월 19일 선거 이후에 따로 볼 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청와대에 들어간 일도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 내내.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시계를 받은 일도 또는 구매할 일도 없었습니다. 그럼 저에게서 누가 어떤 시계를 받았다고 하는 것인지도 의문이고 저도 듣기로는 대통령의 그런 증정 시계라고 하는 것들은 청와대에서 누구한테 줬는지 다 관리한다고 하는데 저한테 준 바도 없을 것이고 제가 누구한테 준 걸 제가 전달받은 바도 없을 것이고 이건 너무나도 간단히 체크가 될 만한 일인데 왜 이런 쉽게 검증 가능한 황당한 주장이 나오는지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돌아가는 정황 모르겠습니다. 윤리위가 이제 최종적으로 판단해 봐야 되고 경찰 조사도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불리한 정황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준석 대표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리고 당의 운명은 또 어떻게 되는 것인가? 굉장히 좀 불안해하는 당내 관계자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에서 물러나고 그리고 좀 자숙을 해야 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가? 그걸 정말 우리 윤핵관이라 불리는 분들은 원하고 있는 것인가? 당원들은 원하고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대표는 처신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이준석 대표를 왜 당원들이 당대표로 뽑았을까라는 것을 정말 그 초심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예.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는데 예. 그것에 대한 대처 방안을 통해서 저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어떤 본성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평가한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준석 대표가 지금 다소 억울한 면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뭐 뚜렷하게 지금 물증이 나온 것은 아니고 정황적 증거들이 나오면서 또 주변에 평상시에 본인이 굉장히 독설적으로 말로 뱉었던 것들에 대한 되돌림이 오면서 여러 가지 지금 지지 기반들이 좀 약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당대표에게 원하는 국민들과 당원들의 어떤 바람은 솔직하고 정직하고 정정당당하게 나가라라는 건데 지금은 정정당당이 너무 본인 방어에 치우쳐서 굉장히 날선 고슴도치처럼 느껴지고 예. 저는 그러한 반응이 지금 전반적으로 국민의힘과 또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을 계속 낮추게 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뭐 윤희숙 의원이 그 부동산 투기 사실 투기도 아닌데 그 의혹 갖고 당당하게 직을 던지고 나갔는데요. 그때 이준석 대표가 옆에 기자회견장에 가면서 눈물을 흘린 게 저는 기억이 납니다. 예. 이준석 당대표의 조금 더 당당한 모습. 그거는 뭐 직을 그만두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윤리위의 어떤 판단에 대해서 조금 더 겸허하게 그다음에 예. 겸손하게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정말 이준석 당대표다운 모습이다. 이런 생각 해봅니다. 지금 뭐 화면에 정당 지지도가 나가는데 이렇게 이 국민의힘 내부가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그거를 받아먹지 못하는 이유
뭘까요? 예, 요거는 앞서 이제 잠깐 우리가 이재명 대표 얘기할 때도 의원 얘기할 때도 나왔습니다만 민주당도 좀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 좀 보입니다.